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한국산 무기를 싹쓸이해간 폴란드에서 얼마 전 치러진 총선 여파로 정권 교체가 유력해지면서 여당 반대 세력들이 한국산 방산을 향해 비난을 퍼부었었는데요. 실제로 이들은 유럽산 방산 무기를 들여와야 한다며 한국산 무기 성능을 깎아내리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이 FA50에 대한 성능 논란을 일축시키면서 이내 곧 반대 여론은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렇게 한국의 FA50을 비판하던 폴란드에서 수석 파일럿이 FA50을 단독으로 비행한 후 엄청나게 격한 반응을 보였다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존 최강 스텔스기로 불리우는 미국 F-22 랩터를 훈련에 적격추시킨 FA-50이 이번엔 폴란드에서 또 한 건 했습니다. 최근 폴란드 야당에서 FA-50의 작전 능력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던 사실이 민망해질 만큼 폴란드 공군을 뒤집어 놓은 일이 벌어진 건데요. 다름 아닌 폴란드 수석 파일럿이 한국에서 배운 비행 기술을 활용해 단독으로 카이의 폴란드 수출형 FA-50GF 조종관을 잡았는데 단독 비행 후 충격적인 발언을 내놓은 겁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폴란드 조종사 야첵 스톨라렉 공군 소령은 지난 16일 1시간가량 FA-50GF의 단독 비행을 수행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폴란드 국군 총사령부는 SNS 계정을 통해 야첵 스톨라렉 소령이 폴란드 민스크 마조비에츠키에 있는 제23 전술공군 기지에서 카이의 FA-50GF를 독립적으로 비행한 최초의 폴란드 조종사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에서 FA-50GF를 운용하기 전 본격적으로 자국 조종사를 투입해 비행 시험을 벌인 것으로 이날 진행된 단독 비행은 FA-50GF 도입 후 단 3개월 만에 이뤄졌는데 기대만큼이나 성공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앞서 폴란드는 두 차례에 걸쳐 8명의 폴란드군 조종사를 한국으로 보내 비행훈련을 받게 했는데 1차 교육 대상자에는 바로 스톨라렉 소령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스톨라렉 소령을 비롯해 폴란드군 조종사들은 FA-50과 재원 이유사한 국산 전술입문용 훈련기 TA-50을 통해 수탁 교육을 받으며 T-50 계열 항공기에 적응하기 위한 훈련을 진행했었는데요. 그리고 당시 스톨라렉 소령은 TA-50의 비행 범위와 가능성은 기대를 뛰어넘었다며 굉장히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돼 있고 내부에도 정보들이 많이 있어서 조종사들이 더 수월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감탄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에서 한 모든 경험, 배운 모든 비행 기술은 폴란드에서 임무를 완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폴란드로 돌아가서도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FA-50 비행 경험을 쌓아 교관이 되고 싶다고 소회를 밝혔었습니다. 이렇듯 앞서 TA-50 수탁 교육으로 우리와 인연을 맺었던 스톨라렉 소령이 이번에 또다시 특별한 인연을 과시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수탁 교육을 마치고 폴란드로 복귀한 폴란드군 조종사들은 FA-50GF 후방석에 올라 비행 감각을 잃지 않으려고 주기적으로 후방석에 탑승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교육을 받을 당시에도 폴란드군 조종사들은 누구보다 진지하게 공격적으로 훈련에 임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우리 공군이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사실 폴란드에서 주로 운용했던 미그-29와 T-50 계열이 시스템이 다른데 T-50의 항공기 컨트롤 시스템이 전자적으로 돼 있어 최첨단 전투기에 대한 비행 감각을 새로 익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폴란드 조종사들의 이런 노력으로 FA-50GF 도입 후 불과 3개월 만에 단독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 매체에 따르면 야첵 스톨라렉 소령은 이번 비행 준비는 일주일 전부터 시작됐다며 비행구역까지 단독 비행을 수행한 후 착륙을 위한 여러가지 기동훈련을 수행했다고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이에 앞서 폴란드 제23대대 대변인이자 FA-50 엔지니어인 마르신 보르타 중령은 오늘은 매우 특별한 날이라며 미그-29의 30년 역사를 마무리하고 FA-50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날이기 때문이라고 밝히는 등 폴란드군에서 이 날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조종사를 비롯해 FA-50을 운용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 팀 전체가 자랑스럽다며 우리는 단기간에 훌륭한 성과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FA-50 단독 비행은 앞서 9월에 폴란드로 인도된 6호기로 이뤄졌으며 1시간 동안 다양한 기동 비행을 선보이며 성공적으로 단독 비행을 마무리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달 초 FA-50GF 2기를 확보하면서 총 10기를 보유한 상태입니다. 카이는 작년 9월 폴란드와 FA-50 48기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말까지 FA-50GF 12기를 납품하고 나머지 36기는 폴란드 공군의 요구사항에 맞춰 성능을 개량한 FA-50PL로 인도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카이는 지난 7월 FA-50GF 1호기를 폴란드에 인도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계약 물량 12대 모두를 전달하게 됐는데 이와 동시에 이번엔 최초의 폴란드 조종사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사실 지난 8월 15일 폴란드군 열병식에서도 폴란드 조종사가 FA-50을 비행했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 조종사가 전방석에 폴란드 조종사가 후방석에 탑승했기에 그야말로 단독 비행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폴란드군 내에서 최초로 진행된 단독 비행으로 순식간에 미그-29에서 FA-50으로 기종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사실 T-50 계열인 FA-50은 미국 로키드 마틴의 F-16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었기에 과거 수십 년 동안 미그-29를 운용했던 폴란드군 조종사들이 처음엔 T-50 계열 항공기를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토로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련제 항공기에서 서방제 항공기로 갑자기 기종 전환을 하는 게 여간 어려웠던 게 아니었던 겁니다. 하지만 FA-50이 폴란드에 인도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스톨라렉 소령은 FA-50을 단독으로 비행하며 폴란드 공군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는데요. 사실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건 70명에 이르는 카이 파견 상주 조종사들이 폴란드군을 뒤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이번에 단독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스톨라렉 소령의 인터뷰를 보면 단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스톨라렉 소령은 1년에 이르는 교육기간 동안 고된 훈련이 있었다며 FA-50에 탑승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됐고 그 뒤로부터 최초 비행기를 선택하고 성능 검증 작업에 돌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비행을 즉시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치는 게 목표였다며 이를 위해 비행을 위한 전 과정을 교육받았고 이는 비행 중에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 여러 절차들 중 하나였다고 밝혔습니다. 스톨라렉 소령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독 비행의 순간이 다가오니 감정이 치밀어 오른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는 사전에 지정된 여러 가지 기동을 수행하기 위해 약속된 곳으로 조종관을 잡았다며 처음에는 다소 어려웠지만 막상 출발 이후에는 벅찬 마음으로 임무를 완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스톨라렉 소령은 FA-50을 통해 비행하는 순간은 가히 환상적이었다고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이번에 야책 스톨라렉 소령의 단독 비행은 폴란드 공군이 새로운 항공기 운용에서 완전한 독립을 달성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데요. 또 23기지의 공군 공병 등이 FA-50의 엔지니어링과 항공 서비스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번 단독 비행 성공 이후 폴란드 국군 총사령부 공식 SNS에는 조종사, 엔지니어, 항공부서의 놀라운 성과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자부심을 느낀다라는 글을 올리며 곧바로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반면에 앞서 FA-50을 향해 비난을 퍼부었던 폴란드 내 특정 정당의 정치 성향이 두드러지는 웹포털 ONET는 숨죽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이번엔 아무런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이번에 FA-50의 단독 비행 성공으로 폴란드 일각에서 존재했던 FA-50과 관련된 루머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며 억지 주장이 모두 반박되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그런데 최근 폴란드에 인도된 FA-50 동체 하부에 의문의 것이 발견되면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폴란드에 인도된 FA-50GF의 조종석 동체 하부에 지난 회색 의도색이 칠해진 사실이 폴란드 SNS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FA-50 계열 항공기를 운용하는 그 어떤 나라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던 거라 더욱더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사실 이는 도그파이트 등 근접 공중전에서 적의 조종사를 기만하기 위해 동체 하부에 가짜 조종석 모양을 도색한 것으로 실제로 가짜 캐노피라고 불립니다. 매우 직관적인 형태의 스텔스로 적군이 정확한 공격 지점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고 적의 공격을 회피할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폴란드에서는 FA-50을 공중전 임무에 투입하는 걸 염두에 두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FA-50이 훈련기 이상의 전투기에 버금가는 성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해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카이가 폴란드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의 수출 협상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방산업계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동안 폴란드는 KF-21 사업 참여 의향을 꾸준히 보여왔는데 이번에 그 물꼬를 트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김재홍 카이 부사장은 지난 16일 폴란드 군사전문지 디펜스24와의 인터뷰에서 KF-21의 전망에 대해 폴란드와의 다양한 협력 모델에 열려있다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김재홍 부사장은 폴란드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지, 일부 요소를 생산하기를 원하는지, 전투기 구입만 원하는지에 따라 사업 협력 규모가 달라진다며 KF-21 사업에 대해 폴란드 공군으로부터 이미 예비 정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분담금을 체납하고 있는 인니의 지분을 인수하고 2026년 시작되는 KF-21 블록2 개발 사업부터 참여하길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4월 폴란드 최대 국영방산업체인 PGG는 방한 때 KF-21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한국 측에 공식 전달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듯 인니 분담금 문제는 폴란드에서 해결해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우리와 꾸준한 신뢰를 쌓아온 폴란드가 정말로 새로운 협력 파트너가 될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